네, 시장의 일정과 이슈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하루에 하나만 골라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MTN의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 한번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다뤄볼까요? 네, 우리 시장이 이틀째 좀 나름 좀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진중하게 종목들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이게 다시 한번 아주 업데이트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로엔부터 해서 증권사들의 실적들도 일부 나옵니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4분기 실적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현재 어떤 분위기예요? 네, 그 불행하게도 4분기 실적은 제가 한 3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한 2% 이상 또 지난 직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지난해 말 대비 7.3%요. 또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지금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라고 큰 틀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4분기 실적 우리가 바라볼 때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 잣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네. 첫 번째는 어닝 쇼크. 어닝 쇼크. 그러니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정말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주 산업의 회계에 관련된 변경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닝 쇼크 관련해서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익 전망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낮아져 있으나 네. 이것도 지금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어닝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환율 효과도 우리가 당초에 환율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예상보다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맞아요. 이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주요 수출주가 대부분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환율 효과 하면은 자동차랑 IT 뭐 얘기하고 그쵸. 있을 건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신차 효과라든가요.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 제때로 자동차 덜 팔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쟁국들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전자나 디스플레이 쪽은 요즘 디스플레이 가격, LCD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다가 PC 수요 부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스마트폰도 재미없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 20% 정도 디램 가격도 하락하고요. 이런 것들이 환율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나 IT 쪽에서는 환율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수주 산업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 변경된다.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이라든가 건설의 대표적인 어떤 수주 산업.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놓고 알아서 이제 어떤 돈이 기성 베이스에 들어오는, 돈을 체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좀 안이하게 돼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천공사에 대한 어떤 대금을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제 지난 금융위원회에서 1월 초에 이제 바뀐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도대체 이번 4분기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핫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건설이나 조선업종의 상위 20개사 같은 경우에 미청구 공사 금액이 총 31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 3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혹시 적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만도 1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청구 공사 폭풍이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 타격도 한번 입을 수 있다라는 발언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전반적인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쭉쭉 어떤 기업들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삼성 SDI가 있고요. 내일은 현대차나 LG와 LG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내일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 시장이 큰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고요. 27일 날은 기아차, LG 디스플레이가 우리의 목소리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이번에 수요일 날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목요일 날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미 지난번에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정 실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오일 그리고 28일, 29일은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특히 주말로 갈수록은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그나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 금요일은 괜찮을 텐데 오늘부터 해서 화, 수 정도는 약간 쇼크 이런 우려감도 있으니까 일단 경계심을 좀 가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저희 종목 살펴봤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또 오늘장 강세 흐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 전망이 몰리는 섹터 있습니까? 네, 섹터는 한 몇 가지 종류에 보면 역시 헬스케어 쪽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간 그나마 1개월 전 대비 좀 올라가는 쪽을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IT나 가전, 소프트웨어 쪽은 그나마 긍정적일 거 보고 있고요. 또는 미디어나 교육 쪽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뀔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반대로 조선은 오늘도 보면 대우조선이 또 주가가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답답한데요. 조선업종은 한 달 전 대비 또 30%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려갔고요. 운송 뭐 여전히 해운이나 이쪽 좋지 않은데요. 운송도 17%, 디스플레이도 앞서도 LG 디스플레이 약간 얘기했는데요. 12% 정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 대비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좀 종목별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업. 네, 이거 또 FN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네. 하나케미칼이 영업이익이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이건 와. 전년 대비 800%, 롯데케미칼도 330%. 그리고 SOL과 SK이노베이션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목요일과 금요일인데요. 네. 양사 모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SK,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력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쪽이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미약품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을 봤을 때는 석유 화학 섹터에서 상당수 종목별로 좋을 것 같은 기업 많으니까요. 이들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실적 점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증권가의 시각 궁금합니다.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뭐 좋을 것이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느낌은 보수적 시각이 뭐 절대 다수다라는 거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다만 관심이 집중되는 업종은 전기차라든가 스마트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 의견이 새로 늘어나고 있거나 이런 쪽에 집중도로 좀 목표 주가 좀 그나마 좀 회복되고 있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보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연말부터 흐름이 좋았던 섹터군으로 증권가의 시각은 몰려 있습니다. 그럼 이항영 위원님의 시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뭐 실적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주 뭐 골라보신 거 있으십니까? 네, 1월 초에 한번 그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말씀드렸었는데 재미없고 주가는 흘러내렸어요. 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 이상 떨어졌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것인데요. 판교점 요즘 많이 인기가 엄청나요.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그 동네 많이 가보시고 저희 방송국 직원도 엊그저께 가서 쇼핑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여튼 판교점 등 신기업점 점포의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이 그 동네 완전히 막 심벌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작년 10월부터 해갖고 조금씩 또 흑자 조금씩 나갔고 올해 완전히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 이런 얘기하면 일단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 갖고 있고요. 사업연세점의 모멘텀이 지금 압구정동이라 일단은 삼성동에 현대백화점인데 네. 그쪽에 사업연세점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일반 관광객이 많이들 가고 중국산, 일본산도 많이 가기 때문에 사업백화점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이 실적 시즌에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이 연초부터 이 종목 관심 깊게 보고 계십니다. 또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주로도 꼽아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딱이거 시간 꾸려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